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오늘도 쉐리 와인이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쉐리 와인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짚었었는데 제가 뜬금없이 쉐리 와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위스키와 관련한 쉐리 와인 캐스크, 또 쉐리 와인 캐스크에 숙성된 위스키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전에 기초 지식을 좀 쌓은 겁니다. 이런 쉐리 와인이나 지금 이 말씀드린 쉐리 와인의 캐스크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시는 쉐리 와인에 대한 쉐리 와인 캐스크 위스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쉐리 와인 캐스크 위스키의 실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다 위스키 말할 때 뭐 쉐리 캐스크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냥 쉐리 와인으로 숙성된 캐스크라고 간단하게 이제 쉐리 와인 캐스크 위스키를 말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왜 쉐리 와인 캐스크를 쓰게 됐으며 어떤 쉐리 와인 캐스크를 써왔고 지금은 어떤 형태로 쉐리 와인이라는 캐스크가 불리고 있는지 그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뭐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림판을 이용해서 좀 해볼게요. 그림판으로 했더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도 쉽고 좀 더 뭐 편하게 더 볼 수 있는 것 같으셔가지고 오늘도 그림판으로 좀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림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전에 쉐리와인의 설명 때 쉐리와인의 역사를 말씀드렸죠. 쉐리와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이제 냉장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제 와인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운송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스페인이 있으면 이쪽 쉐리 와인 지역에서 대충 여기 영국이 있다고 칩시다. 이 영국으로 특히 쉐리 와인을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출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이용을 했겠죠. 네. 왜 영국이 쉐리 와인을 많이 먹었을까요? 그거는 뭐 좀만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후가 중요해요. 그래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지역과 만들 수 없는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뭐 유럽 남부는 정말 와인이 잘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쪽 뭐 스페인이든 프랑스든 뭐 이쪽은 와인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런 북쪽에 이런 영국 같은 곳은 와인을 못 만듭니다. 와인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후가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영국에서는 뭐 밀이나 보리를 많이 재배를 했죠. 기후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와인을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되는데 뭐 정상적으로 와인을 운송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죠. 날씨도 그렇고 이 배 타고 오래 가는 동안 뭐 상할 수도 있고 온전히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정 강화 스타일의 보존이 가능한 이제 스페인의 쉐리 와인이 영국에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특히 옛날에 뭐 그런 해양 전쟁 시대 때 이 영국이 이 스페인과도 전쟁을 하면서 이 항구들을 점령을 하죠. 그때 이 쉐리 와인들을 엄청 많이 약탈했습니다. 약탈이라기보다는 뭐 전쟁 전리품이라고 할까요? 항구에 쌓여 있는 이런 쉐리 와인 캐스크들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영국으로 갖고 들어오죠. 그때부터 이 영국 사람들은 쉐리 와인에 빠집니다. 쉐리 와인에 중독되죠. 그래서 영국은 쉐리 와인의 어마어마한 큰 산지가 됩니다. 그래서 쉐리 와인 소비가 엄청 높은 나라가 바로 이 영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여러분들 일단 지식을 알고 가고요. 그렇다면 쉐리 와인이 어떤 형태로 운송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크 캐스크에 쉐리 와인을 담아서 영국으로 운송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쉐리 와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쉐리 와인을 어떻게 소비를 했을까요? 보통 대부분 뭐 캐스크로 수입이 되죠. 이렇게 쉐리 와인 캐스크를 통해서 쉐리 와인이 영국에 도착을 합니다. 뭐 이렇게 오면 안에 넣어서 당연히 병입도 됩니다. 병입도 되는데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거는 뭐 이렇게 쉐리 통째로 이제 바 같은 데나 이런 업장, 뭐 레스토랑이나 호텔 이런 데로 가서 직접 이제 쉐리를 이렇게 따라 마시는 뭐 이런 형태로 쉐리 소비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오크통을 수입하면 굉장히 편했습니다. 쉐리 와인 소비하기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쉐리 와인을 소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영국인들이 이 쉐리를 수많은 쉐리를 소비를 하고 이 남은 통들이 이렇게 남죠. 바로 이 통들을 이제 위스키 산업에 들어갔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버번 위스키는 이제 세오크만 쓰기 때문에 버번 위스키 통이 위스키 산업으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쉐리 와인 통을 구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통이 바로 이 쉐리 와인 캐스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쉐리 와인 캐스크는 어떤 캐스크였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캐스크를 제가 이해를 할 때는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를 생각해야 돼. 나무의 종류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나무. 어떤 나무를 쓰나? 나무. 보통 이제 유럽에서는 유러피안 오크죠. 그리고 뭐 미국에서 사는 아메리칸 오크.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는 오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가는 캐스크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네. 요 캐스크는 유러피안 오크였습니다. 요 캐스크는 이 운송용 캐스크죠. 운송용 캐스크로는 유러피안 오크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저번 시간에 쉐리 와인을 만드는 통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쉐리 와인은 솔레라 시스템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레라 시스템으로 오크통에서 굉장히 많은 오크통을 천천히 다 쓰면서 위에 있는 거 일부를 밑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숙성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숙성용 쉐리 캐스크는 일단 나무 재질은 아메리칸 오크입니다. 네, 유럽인데도 아메리칸 오크가 쓴다는 게 재밌죠? 이 왜 아메리칸 오크를 사용을 했냐면은 아메리칸 오크가 훨씬 쉐리 와인 맛에도 어울리고 그리고 뭐 유지 보수도 너무 편하고 아메리칸 오크가 그래서 더 선호를 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쉐리 업자들은 아메리칸 오크를 선호를 해요. 왜냐면은 이 솔레라 시스템에서 나오는 캐스크는 이거는 고정이에요. 고정입니다. 이거는 정말 100년, 길게는 100년 이상 사용해요. 이 캐스크들은 고정된 상태로 계속 쉐리 와인을 솔레라 시스템에 의해서 숙성을 합니다. 네. 이거 움직이지가 않아요. 네, 요거는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와인을 운송용 유러피안 오크 캐스크에 넣어서 이제 영국으로 운송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 다시 들어가면 그 영국에 들어온 이제 운송용 캐스크들은 어떤 캐스크겠어요? 이 운송용 캐스크들은 다 대부분이 유러피안 오크였죠. 네. 그러면은 이제
유러피안 오크 쉐리 시즈닝 캐스크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 안에는 이 쉐리 캐스크 안에는 좋은 고숙성 쉐리 와인이 담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배를 타고 건너오는 동안 뭐 길게는 수개월 정도 여기 안에서 쉐리가 이제 좋은 쉐리가 숙성이 되죠. 요 쉐리 캐스크를 옛날부터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정통적인 쉐리 와인 캐스크 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쉐리 와인 캐스크를 잘 사용해 보다가 1981년쯤에 이런 캐스크 운송을 금지시킵니다. 캐스크를 이용해서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캐스크째로 쉐리가 반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정적으로 쉐리 와인 캐스크, 양질의 쉐리 와인이 담겨 있었던 캐스크를 공급받던 스카치 업계, 위스키 업계는 이제 더 이상 이 쉐리 와인 캐스크를 좋은 쉐리가 담겨있던 캐스크를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쉐리 와인 캐스크를 계속 쓰던 이 위스키 업자들은 좀 난감해지죠. 그래서 이 쉐리 와인 캐스크를 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쓴 방법이 뭐냐면은 똑같이 유러피안 오크 세통을 사옵니다. 세통. 이 세통에다가 이제 여기서 유사 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에다가 시럽을 섞어서 끓입니다. 끓여서 어떻게 보면 압축 쉐리를 만들어요. 압축 쉐리를. 네. 압축 쉐리를 만들게 되는데 네, 압축입니다. 글씨가 이상하죠.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요거를 파사렛이라고 하는데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영어로 쓰면은 대충 뭐 어떻게 쓰죠? 파사레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 압축 쉐리를 소량 여기다 캐스크에 넣어서 새 캐스크에 넣어서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해서 흡수를 시키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동안 요 1980년대 이 80년대 과도기에 이런 식으로 쉐리 캐스크를 재현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옛날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파사렛이라는 걸 이용해서 압력을 가해서 이 쉐리 캐스크를 옛날 쉐리 캐스크의 모양을 재현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것도 금지가 됩니다. 이것도 스카치 협회에서 금지를 시킵니다. 이거를 금지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쉐리 와인이 그러면은 이 업자들은 대응을 했을까요? 그거를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현대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 현대 들어서 옛날 같은 쉐리 와인 캐스크는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쉐리 와인 캐스크를 그때 비슷하게 현지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용어가 시즈닝이죠. 시즈닝. 이제부터 시즈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이 스페인 이 쉐리 지역이 아닌 뭐 근처 정말 뭐 여러 군데에서 이 그러니까 유사 쉐리라고 해야 될까요? 쉐리 같은 쉐리를 만듭니다. 쉐리, 뭐 어린 쉐리라고 할게요. 어린 쉐리를 만들어서 이 오크통을 만들고 정말 뭐 원래 쉐리가 아무리 저렴한 것도 솔레라 시스템이나 뭐 그런 시스템으로 뭐 최소 막 싼 것도 한 7년 이상 숙성을 하는데 이런 저렴한 어린 쉐리들은 뭐 한 1, 2년 뭐 이렇게 만든 쉐리로
여기서 시즈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길게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약 뭐 1, 2년, 2년 정도 요런 그 고급 쉐리가 아니라 저급 유사 쉐리죠. 또 이 쉐리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뭐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저금 유사 쉐리를 만들어서 시즈닝을 시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즈닝을 시키고요. 이 시즈닝을 시키는 거는 뭐 한 4번 정도, 4번 정도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었다. 여기서 한 뭐 1년, 캐스켓에서 1년 숙성시켜서 빼서 다른 또 새 캐스크에다가 숙성을 또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빼서 또 다른 캐스크에서 이런 식으로 숙성을 시키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사 쉐리 캐스크들이 재현한 이런 캐스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돌려막았던 이런 쉐리들은 나중에 뭐 식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주정이나 증류주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이런 식으로 시즈닝한 캐스크들, 이 시즈닝한 캐스크들이 이 쉐리 와인 캐스크의 주, 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진짜 쉐리 캐스크는 없어? 진짜 쉐리 캐스크도 사실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이 솔레라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쉐리 캐스크들도 뜨문뜨문 나옵니다. 이런 진짜 솔레라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숙성에는 이 캐스크들도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런 캐스크들은 근데 잘 안 나오고요. 한번 이렇게 나오면은 경매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근데 이런 정말 쉐리 와인을 숙성시켰던 캐스크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 위스키에 스카치 위스키에 쓰였던 쉐리 캐스크는 운송용 쉐리입니다. 운송용 캐스크예요. 운송용 캐스크. 그 옛날 전통 당시에도 이런 캐스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 요건 사실 숙성에 적합한 캐스크가 아니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요 캐스크들은 위스키와 달리 쉐리는 이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무의 영향은 적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쉐리 와인 캐스크, 이런 캐스크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오래 숙성을 해서 이 나무의 힘이 다 빠진 캐스크를 사용합니다. 쉐리 와인을 만들 때. 쉐리 와인은 산화에 의해서 숙성을 하는 거지, 효과를 보는 거지, 이 오크의 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나무의 맛을 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캐스크들은 죽은 나무예요. 네. 죽은 나무라서 사실 위스키는 이제 나무의 캐릭터에 이 성질을 주는 거에 반면에 얘는 공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캐스크 작용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이 죽은 나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스키 숙성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운송용 캐스크, 이 운송용 캐스크는 거의 새 캐스크예요. 쇠나무 캐스크입니다. 쇠나무. 거기다가 유러피안이고요. 유러피안이고 얘는 또 아메리칸입니다. 네. 거의 쇠나무 캐스크이기 때문에 이 운송용 캐스크는 유러피안 오크에 여기에다가 이제 위스키를 넣으면은 위스키를 숙성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쨍쨍하고 그 좋은 유러피안 오크와 고급 쉐리가 만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아주 맛있는 그 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새도 이렇게 뜨문뜨문 쉐리 와인 캐스크가 나오는데 이런 캐스크는 사실 거의 나오지도 않고 숙성으로 따지면은 옛날 정말 메인이었던 이런 운송용 캐스크와는 다른 스타일의 캐스크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새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 뭐 쉐리 캐스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많다 보니까
쉐리 와인 캐스크 업체에서도 이제 캐스크 만드는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솔레라 시스템으로 하지 않아도 쉐리 와인 이런 솔레라 시스템으로 뭐 100년 이상 이런 캐스크가 아니더라도 위스키 업자한테 판매용으로 이제 쉐리 와인 보데가 쉐리 와인 양조장에서 판매용으로 이제 쉐리 와인 캐스크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약간 애매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시즈닝 캐스크랑 이 진짜 쉐리 캐스크와 시즈닝 캐스크의 약간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간은 막 100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시즈닝처럼 뭐 2년, 1, 2년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뭐 대략 그래도 뭐 10년 정도 쉐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한 10년 정도 숙성을 해서 나오는 이런 캐스크들도 일부 요새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요 시즈닝 캐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거 좀 복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자, 전통적으로 1번은 가장 우리가 뭐 알고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1번은 운송용 캐스크입니다. 운송용 캐스크고요. 요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고 가장 맛이 좋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쉐리 와인 캐스크의 원조 같은 격이죠. 그 다음에 뭐 일부 이제 파사렛이라는 유사 쉐리를 이용한 가짜 쉐리를 만들어서 캐스크를 만든 게 있죠. 근데 요거는 한 10년 정도 쓰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전통적으로 정말 이 솔레라 시스템으로 정말 오래된 진짜 쉐리 캐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들어서 정말 위스키 업자를 위한 시즈닝 캐스크가 이제 현대에 와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캐스크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어요. 뭐 정리하면 이 운송용 캐스크 이게 오리지널 캐스크였고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쉐리 캐스크는 이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사용이 될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맛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든 원흉입니다. 이 캐스크의 원형을 만들기 위해 이런 것도 나왔다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써봤다가 현재는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스키 업자만을 위해서 쉐리 와인 업체나 캐스크 업체들이 시즈닝을 해서 이런 운송용 캐스크를 따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또 갑니다. 계속 가죠. 정리할 게 많네요. 생각보다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은 전통적인 운송용 캐스크와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시즈닝 캐스크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운송용 캐스크. 요거까지 되고 일단 요거 다 지울게요. 요거 볼 만큼 봤으니까. 자, 집중해서 여기 하는 거 운송용 캐스크. 전통적인 거죠. 운송 캐스크, 시즈닝 캐스크. 자, 이 운송용 캐스크는 일단 나무가 유러피안 오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유러피안 오크가 남아 돌았어요. 네, 쉐리 와인에는 아메리칸 오크를 썼고 유러피안 오크는 대충 유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유러피안 오크로 통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유러피안 오크는 사실 당시는 숙성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러피안 오크로 운송용 캐스크를 만들어서 뭐 그 안에 조금 사전 뭐 발효나 다른 용도로 좀 사용을 해서 맛을 좀 죽인 후
여기에 고급 쉐리를 넣어서 이제 보냈죠. 그럼 지금 시즈닝 캐스크는 어떻냐? 시즈닝 캐스크는 사실 반반입니다.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어요. 아메리칸도 쓸 수 있고 유러피안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는 유러피안 오크가 귀해지다 보니까 아메리칸 오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네. 요 차이가 있죠. 오크에서. 자, 그러면은 다음 중요한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가 들어가 있냐? 운송용 쉐리에는 정말 고급 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막 3, 40년 막 숙성한 뭐 100년 뭐 어마어마하게 숙성 고급 쉐리가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시즈닝이 되어 있었죠. 근데 현재 이 시즈닝 캐스크에는 완전 쉐리도 아닌 저급 뭐 유사 가짜 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맛의 영향이 굉장히 다르죠. 이런 아주 솔리라이 시스템에서 들어갔던 좋은 고급 쉐리를 넣고 있었던 이런 캐스크와 급조해서 만든 그리고 몇 번 재활용한 시즈닝을 위한 캐스크가 들어간 쉐리,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네. 요렇게 요 정도로 가장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요런 것 때문에 맛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이런 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구형 옛날에 뭐 요게 한 1981년 전이고 이게 거의 한 1986년 이 뭐 이때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시기가. 네. 그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즈닝 캐스크는 이 운송용 캐스크를 없어지면서 요거를 모방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런 시즈닝 캐스크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간단하게 이렇게 쉐리 와인 캐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좀 뭐 잘 제가 머리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제가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림판은 이제 없애고요. 사진을 다시 돌리고요. 그리고 자, 텍스트.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기 옆에 보시면은 네, 이게 운송용 쉐리 캐스크. 요게 가장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1번. 요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쉐리 캐스크고요. 그리고 그 과도기에 이 쉐리 캐스크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파사레를 이용한 압축 쉐리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어졌고요. 사실 요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위스키 숙성에 많이 옛날에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이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혀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던 캐스크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 쉐리와인 업체들이 위스키 캐스크가 돈이 되다 보니까 판매용으로 쉐리와인 캐스크를 일부 판매용으로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5번이죠. 5번. 현재 대다수는 이 5번. 위스키 업체의 캐스크를 판매하기 위해서 시즈닝한 어떻게 보면 이 앞서 이 1번의 모텔을 따라하기 위해서 만든 유사 쉐리 캐스크, 시즈닝 캐스크가 지금 주가 됐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이제 쉐리 캐스크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렇게 쉐리 와인 캐스크의 종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뭐 쉐리 와인 캐스크 한 중간 정도 왔습니다. 앞으로 쉐리 와인 캐스크의 정말 다른 얘기들이나 재밌는 얘기들은 다음 편에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쉐리 와인 캐스크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정립되어 왔으며 지금은 어떤 식의 캐스크가 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되고, 다음에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더 달려가야 돼요. 쉐리 와인 캐스크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편 얘기할 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위스키 하나 먹는데 참 뭐 알아야 될 게 많죠. 근데 요새
워낙 위스키가 비싸지기도 하고 이 가치를 구분하기가 그래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알고 먹고 구하면 위스키 먹는 데 도움이 되니 오늘은 저번 편은 싱글몰트 위스키 입문자가 알아야 될 쉐리 와인이었다면 오늘은 싱글몰트 위스키 마니아가 알아야 될 쉐리 와인 캐스크의 실체였습니다. 자, 그럼 정말 끝입니다. 끝.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